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1월 9일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유한타증권의 부천지점의 박현선 차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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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늘 뭐 시장이 완전 급등, 폭등 네. 난리가 났네요. 주식이라고 생긴 건 다 오른 것 같은데 뭐 이런 날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 일단 한 6개월 만에 출연인데요. 언론은 처음이에요. 6개월 만에. 그래서 오랜만에 출연하는 거에 대한 축포지 않을까. 아, 그런 건가? 농담이고요. 시장이 반겨줬네요. 네, 일단 뭐 모르겠어요. 지금 환율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 좋아하는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뭐 자세한 얘기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진짜 박 차장님 출연하신다고 시장에 축포를 쏴준 건가요? 맨날 좀 쏴줬으면 좋겠네요. 축포를 내일도 정말로. 나오니까. 네, 내일 나오셔야 되겠네요. 네, 내일 나옵니다. 예. 네, 저희 손님도 오늘 아까 저랑 통화하면서 오늘만큼만 계속 올라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이대로 한 10일만 달려갔으면 좋겠네요 막 이랬는데 지수 오늘 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지수가 제가 생각할 때 2350 딱 맞춰놓고 끝났어요. 여기가 딱 맥점인데 옛날에 조정받을 때 지지선이었었는데 그거 깨지면서 이제 딱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차장님 보시기에는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쉬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현장에 있으면은 오늘같이 오른 날은 더 갈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달에 1월 2일, 3일이 진짜 힘들었죠. 그쵸. 그때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2천 간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인지 평형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오른 날은 더 갈 것 같고요. 빠진 날은 더 안 좋아 보이고 이런 게 항상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상승은 환율이 1250원 언더로 내려갔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1250원, 60원 사이는 그 밑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영역 항상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은 외국인들이 환율만 유지된다면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대형주들 보면은 대형주 그냥 쫙 그냥 몰아서 산 거거든요. 네. 저희가 주식을 볼 때 외국인들 매수가 특정 섹터로 집중이 됐나 아니냐 대형주 위주로 다 들어왔나 할 때 바스켓 매매를 보는데 오늘은 종목 봤을 땐 바스켓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한국 산 겁니다. 그냥. 근데 물론 홍콩도 올라가고 중국도 올랐지만은 일단 2.6% 코스피 상승이라는 점은 코리아에 좀 더 우호적인 거고 좀 아쉬운 점이 그거죠. 왜 1월 초에 안 그랬나? 이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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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이따 수급 얘기는 부장님도 더 잘 아시니까 이따 말씀드리려 하고요. 일단 오늘 질문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손님 두 분께서 전화 오셨는데 많이 올랐는데 인버스 사까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살아 있으신 분들이긴 했는데 이게 이 추세를 2350에서 오늘 내일 다시 개파락 30포인트 나오지 않으면 인버스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거는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목 매매하는 저희인 것만큼 추세가 오늘 의미 있게 돌린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추세는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에 인버스를 생각하시는 고객분이시라면 되게 시장 안 좋게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는 안 좋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모든 채널들에서.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비관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빠지면 그렇게 보여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입장에서 봤을 때 1월 3일 날인가 진짜 2100 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었어요. 아 진짜.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전저점 2130포인트 깬다고 누가 예상 안 했겠습니까? 거기서 수급 한 500억 정도만 뒤틀렸으면 2130 갔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드라마틱하게 반도체 부분이 역전이 나오면서 밑골을 달한 게 정말 다행인 거죠. 이게 좀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배당 매수 들어왔던 부분이 이제 기관이 기계적으로 내놓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비틀어진 부분이라서 오히려 이때가 좀 매수 기회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사실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난주 언제죠? 한 수요일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거래소 팔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뭐 평균 맞춰 놓더니 뭐 목금 지르고 이제 오늘 또 지르고 막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상당히 좀 뭐랄까 외국인이 팔지는 않겠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율 부분 분명히 유리한 부분도 좀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반등의 가장 큰 에너지원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있지 않나. 사실 그렇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차장님은 그냥 단순히 환율 말고 외국인들의 그런 환율이라든지 이런 시장 수급에 의한 지금 반등이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큰 변화는 아직 좀 멀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변화는 앞으로 내가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종목별로 살아나면서 변화를 느끼는 거라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난 저기 금융투자 수급 말씀하셨는데 그 배당 차익 거래잖아요. 1조 3천억 그 정도가 지난주 화요일 기준 남아 있었고 네네네, 맞아요. 수요일 날 3천억 더 때리니까 이제 맞아요. 1조 남아 깨지면 있었죠. 네. 이제 더 이상 1조만 버티면 된다. 그때 소문 들었던 게 뭡니까? 목요일 날 위클리 옵션 때문에 맞아요. 그날 다 때려야지 금투가 때리겠다라는 소문도 돌았었고 사실 여러 찌라시들도 있었죠 사실은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지난주 금투 수급이 얘기가 안 나와요. 오늘 금융투자 많이 샀습니다. 오늘 많이 예, 사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많이 산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배당 차익 거래를 때리려고 했었던 배당 차익 거래보다 많은 부분이 금투 매수가 들어왔는지 단순하게 금투가 뭐 예를 들어 2천억 샀다 3천억 샀다 칠게요. 치는데 그게 배당 차익 거래로 매도하는 금액을 매도한 물량을 먹고 올라왔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지난주 목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마이너스 200억 했다가 프로 300억 500억 딱 사는데 지수 20포인트 급등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매수 수급 자체가 얇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죠? 그래서 금융투자 수급이 오늘부터 나오지 그러니까 저기 월 뭐 지난주 금부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수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죠? 네,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배당 차익 거래도 그렇지만 연초에 거의 대부분 다시 되사면서 시장 그렇게 잘 받아줬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이게 밀면 미는 대로 밀리니까 더 시장에서 더 되게 강하게 개인 투자자분들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보면 이제 선물 그러니까 그 차익 거래할 때 뭐 주식 매수하고 선물 매도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난주에 선물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차익 거래하기 참 좋은 환경이었다. 환매수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환매도겠죠. 주식 매도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 좀 강하게 올라오고 금요일부터 올라오니까 기관이 또 그렇게 네. 매매하기에는 힘드니까 또 그러니까 되게 살짝 재밌는 방향 게 전환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재작년 연말에요. 배당 차익 거래가 제 기억으로 한 5조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나갈 거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이제 시장 컨센서스는 2월 만기 때까지였습니다. 네, 맞아요. 예. 천천히 나가잖아요. 근데 올해는 지난주 목요일 날 월클리 옵션 나간다 그랬고 또 어제 금요일부터 보니까는 1월 만기 때까지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2022년도 해당하는 분기, 그러니까 해당하는 온기의 배당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 같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금투의 수급 같은 경우는 조달, 그러니까 빌려서 들어오는 네네. 조달 금리가 높기 때문에 빨리 청산하려 들 것이다라고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것들을 넘어섰다라는 거고 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의 논리가 지금은 깡패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러다가 내일 또 빠지면은요 또 뭐라 그래요. 수급 얇다 역시 코리아 XX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방향성을 예단하는 거 제가 한 5달 쉬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과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저희는 증권맨이니까 증권맨은 무조건 롱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사실은 저는 그게 남자의 자존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버스 안 산다 이런 얘기도 제 개인 유튜브 옛날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 뭔가의 방향성을 타진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섹터가 계속 빠르게 순환매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 빠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손 대면은 분명히 아시죠? 이제 손님은 전화를 다 해야 되는데 3명한테 할 거면 1명 전화 올라요. 맞아요. 예, 설명을 해야 되니까. 통화를 하는 순간에도 계속 올라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뭐 한 2분, 3분 지나면 시세가 또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물론 일정 시가총액 작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네네. 막상 지금 시장은 오늘 삼성전자 이렇게 오르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서 요 며칠 올라서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은 매매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힘들긴 힘들죠. 오늘 막 다 오르니까 손님이 그러시더라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다 오르니까. 갖고 있으면은 좋긴 한데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도대체 뭘 사야 되느냐. 뭐 이 정도로 막 우왕좌왕할 정도로 시장이 상당히 좀 힘든 시장이에요. 올라서 좋기는 한데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시장 이끌고 뭐 이제 자동차 따라 올라오고 뭐 특히 사실 뭐 요번에 CES 시작하면서도 그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오늘 오른 조식들이 어떻게 보면 다 경기 민감주에 속해요. 그죠? 경기 민감주에 속해. 경기가 아직까지는 뭐 침체로 가네 마네 뭐 이미 침체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기업들의 실적은 정말 엉망이고 진짜 4분기 삼성전자 실적 보고 LG전자 실적 보면 아, 이 정도야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기업들도 앞으로 실적 발표될 기업들도 다 심각한 실적이 발표될 것 같은데 차장님 생각하기에 지금의 이제 실적을 안 좋게 발표되니까 오히려 저점이다. 뭐 지금 바닥이다 막 이런 논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지금 차장님 생각하시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이고 저점을 통과했다라고 보시고 아니면 앞으로 또 이제 발표될 다른 기업들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방향성을 따르면서 실적 이퀄 저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는 논리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패시브로 그냥 지금 수급을 쏟아 넣었기 때문에 강하게 오른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시장이 정신 차리면 기업 실질적인 실적이라든지 향후 뭐 2분기까지는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런 전망에 맞게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이랑 제 입장에서 차이는요. 바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바닥이라 하면요. 여기 더 안 깨지겠다가 바닥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바닥 찍고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바닥은 전저점을 깨지 않는 게 바닥입니다. 네. 예, 그죠? 근데 오늘 LG전자 반등을 했죠? 네네. 크게 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제 레포트 일부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어떻게 했냐면 보수적인 전략과 타이트한 재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얘네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4,200억이거든요. 네. 근데 발표한 게 655억이에요. 4분기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면은 컨센보다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맞아요. 그리고 기존 회사가 그저 일부 증권사 전망한 게 2,100억. 근데 655억인데 이거면 옛날 기준으로 큰일 난 거거든요. 난리 나는 예, 거죠. 난리 나죠. 오, 그렇죠. 장난 아니다. 하한가 치나? 쇼크죠, 쇼킹. 쇼크죠. 하는데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LG전자가. 맞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삼성전자도 똑같이 그렇죠. 그건 4조 3천억 나왔는데 5조 이상대였다 4조 3천억 나왔고 그렇죠.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굉장히 생소하신 거예요. 사실은 2019년도, 18년도까지 제가 2007년도 입사해서 한 10몇 년 주식할 때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저도 네. 깜빡을 한 거예요. 대부분 실적 안 좋게 나오면은 그 다음 분기 컨센이 중요하다. 삼성전자 발표를 하면은 1월 말에 하는 그 다음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그렇죠. 가이던스 중요하죠. 그랬는데 최근 2, 3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는 그냥 발표하면 올랐고 혹은 발표하면 빠질 땐 계속 빠지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해야 될 거는 바닥은 밑에서 올라온 다음에 횡보하면서 그때부터는 트레이딩 바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상 깨지지 않을 걸 전제로 분할 매수를 하던 혹은 여기서 우리 저기 잘하는 거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주스 늘리기. 네.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네. 이걸 하면서 매매 플레이를 하던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다음 분기겠죠. 분기고 그러면은 지리한 싸움이 될 겁니다. 경험적으로 바닥에 나온 대형주의 특징은요. 박스예요. 그게 한 번에 다다다다 올라가는 경우는 저는 2차 전지 빼놓고 못 봤어요. 사실은. 네. 사실은 보시면 다 그랬어요. 물론 최근 1, 2년 동안 2차전지 굉장히 좋았으니까 네네. 삼성 SDI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치.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 아까 재고 관리, 뭐 저 보수적 전략.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 부품 실적은 여전히 좋다. 그리고 수주 잔고가 11조까지 있다. 2020년 이후 8조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 얘기를 제가 레포트로 쫙 읽었을 때 생각은 다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원래 LG전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본연의 의무는 가전도 좋아야 되고 전장도 좋아야 되는데 전장에서 보는 약간의 삐딱선은 좀 있어요. 전장은 마진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전장 부분 마진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바닥 나오고 전장 부분 마진 하면 언제 확인? 다음 분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1분기 실적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또. 네. 그러니까는 조금은 딱 안도감을 펼치되 여기서 막 내가 드디어 뭘 사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연장하면은 밸류체인이라든지
혹은 그런 쪽을 세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장님 보시기에는 오늘 많이 올랐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LG전자 같은 경기 민감주,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확실히 바닥을 찍고 터닝했다고 보고서 주가를 뭐 성급하게 매매하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보다는 그런 박스권에서의 시간 조정을 좀 기다려 보시면서 1분기 실적까지 조금 확인하는 상황 속에서 트레이딩 매매를 하면서 주수 늘리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쪽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사실 저도 LG전자는 사실 작년부터 좀 전장 쪽을 너무 좋게 본 나머지 가전 뭐 그까이 거 안 좋은 거 다 알잖아 뭐 이런 생각으로 매매했었는데 알아도 계속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좋다고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 것 같고 되게 좋은 식으로 얘기해줘서 언제 이렇게 자꾸 손바닥 뒤집듯이 뷰가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뷰 되게 안 좋았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뷰, 뭐 하이닉스 뭐 적자가 2조네, 뭐 삼성전자 올해 20조밖에 못 버네, 막 이런 식이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뷰가 딱 바뀌었어요. 어떻게 뷰가 바뀌었냐면 삼성전자도 감산을 할 것 같네. 그러면 이제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 하락이 좀 덜해지겠네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뭐 LG전자도 저는 사실 작년에 연말부터 재고 조정이 조금 잘 되고 있다고 들어서 이제 좀 바닥이겠나 생각했는데도 엄청나게 흔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말씀하신 대로 가전 쪽이라든지 이런 IT 쪽은 경기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확실히 경기가 좋아지고 수요가 늘어났을 때 실적을 보면서 이제 추세 대응을 해야지만 좀 크게 먹고 오래 먹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데도 시장은 되게 성급하게 미래를 좀 예측하면서 가는 경향이 사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지나고 보면 또 그게 시장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이제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많이 올라 있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들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주식을 들고 있으려면은 내가 살아있는 행위를 해야지 주식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주수 늘리기든 매매 플레이가 될 텐데 100주를 갖고 있어요. 위에서 팔고 밑에서 10주 더 사면 110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이거를 장기 투자할 수 있다,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LG전자는 제가 나올 때마다 LG전자 보고서를 소개시켜드리고 있지만은 할 때마다 사실은 그때가 고점이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입장에선 더 가길 바라긴 바라는데 마음은 바라는데 일단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클리컬로 대변되는 그리고 진짜 경기를 가장 몸소로 두들겨 맞는 게 LG전자거든요. 가전 플러스 전장까지 합치면. 근데 이런 시클리컬에 부장님께 말씀하신 건 내가 큰 수익에 대한 부분을 몸을 실는 거가 맞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입니다, 사실은. 시클리컬에서는 큰 수익보다는 내가 정말 어떤 경기 순환적인 부분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진짜 크게 먹을 주식은 뭐 꿈이 있는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잽을 날리면서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고 나중에 정말로 추세가 전환되고 경기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때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한 준비를 지금은 좀 해나가는 과정. 그렇죠. 내가 알고 있어야지. 왜냐면 지금 전장 부품이 좋아지는 마진을 확인해야 되는 게 LG전자의 핵심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경기까지 풀리면 더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 그때 내가 하이바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신고가에서 하이바이를 하실 때 먹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그게 LG전자를 하이바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저는 항상 왔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 트렌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낙폭과대 쪽들이 거의 많이 올라오니까 순환적으로 올라오니까 이쪽이 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뭐 그동안 많이 팔아놓고 고간이 비어 있었던 걸 채워놓는 과정 속에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 그다음에 업종 대표주들 이거 위주로 그냥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솔직히 좀 저도 고객분들한테 이러거든요. 진짜 많이 빠진 거 사세요. 진짜 장기 하락한 거 사세요. 완전히 단기 하락이 아니라 초장기 하락한 거 사세요. 정말 많이 빠진 거 사세요. 기대치가 1도 없는 거 사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그런 쪽에 지금 있긴 한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추세라든지 이런 방향성의 연속성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그렇게 따지면 화학주들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주들이 많이 오르면 예전에 보면 경기가 회복될 때 그 기대치로 화학주들이 먼저 오르고 화학주들은 한번 움직이면 끝장을 보면서 오르거든요. 끝까지 오르거든요. 지금의 화학주 사실 지난번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 방송하기 전에도 뭐 대한유화도 말했었지만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화학주들이. 네. 지금도 화학주들 배팅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당장 내일 매수는 아닌데 네네. 지금 뭐 뒤에 순서를 앞으로 당겨서 바로 말씀드리자면 네네. 올해 화두는 아마 상반기엔 중국이 될 겁니다. 네, 저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실 그쵸, 거고 그쵸. 일단 화학줄 제 순서를 봤어요. 1월 달부터. 네. 그러니까 항공 움직이고 여행 움직이고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화학이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메이저 입장에서는 화학을 중국 리오프닝의 마지막 끝단에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오늘 굳이 왜 화학이 올랐냐? 중국에서 주말에 좋은 뉴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또 다 푼다. 그 춘제 때 많이 네, 맞아요. 움직인다고 하니까는 일단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레포트를 보면은요 화학주 한 주도 못 삽니다.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시킬리콘이 너무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마진이 안 좋다 계속 그러는데 그나마 연말까지 리바운딩을 봤을 때 일부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수준의 게 제가 최근에 봤었던 레포트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연말까지 보기 어려운데 그 차익거래 개념으로 좀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은 화학주 못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화학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를 때 화끈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효성 형제들이 그 7, 8%씩 그렇죠. 올랐고 오늘 금호석유, 네. 대한유황, 그럼요. 뭐 예. 롯데케미칼 다. 대한유한 신고가 올해 그렇죠. 신고가 LG화학도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일단 동반으로 같이 움직이니까 물론 오늘 같은 날 이게 지금 뭐가 특징이 없이 다 오른 거거든요. 오늘은. 진짜 오늘 예. 다 올랐어요. 그래서 안 오른 거는 저번 주 좋았던 거 몇 개 빼놓은 건 이제 맞아요. 다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오늘 시간에 이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반사이익 혹은 이런 거에 대한 경기가 풀리는 거에 시그널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말이고요, 사실은. 말이고요. 그냥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 낙폭과대 순환매에서 화학주가 걸렸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일단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 말 나온 김에 저 오늘 이제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 하는데 저도 이제 몇몇 그룹들이 좀 있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부러진 거 사야지 먹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작년에 좋아했었던 태조 위방원이든 뭐든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추세를 갑작스럽게 깨고 지난주 기준으로는 반도체로 도망갈 때 그때가 화학주의 매수 시그널이었고 사실은 네. 거의 추세상 거의 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밑꼬리 달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그룹군을 정해놓고서 거기서 오히려 무섭게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오다가 이제 차에서 이제 낮에 올라온 저 이서희 부장님 거 방송을 봤는데 815에서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시장에 부장님께 하신 말씀이 그 자금이 없다. 저 더 잘 알죠 저희가. 그쵸. 저희도 자금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고 싶은 거 있어도 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예요. 다른 걸 살려면 이걸 팔고 사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관이든 그게 외국인인 걸 팔고 살려면은 매수 수급이 없기 때문에 그걸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 그렇게 좋은데 좋은 뉴스 그렇게 나오는데 계속 그쵸.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 핵심은 첫 시간이니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대부분 이럴 때 추세 한 열흘 빠지면 이제 문제 난 것 같고 드디어 망하느냐 생각하고 막 그러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시장 자금이 워낙 메말랐기 때문에 다른 걸 팔고 이걸 사야 되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그런 작년 히어로던 주식이 더 많이 깨진 이유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사 티도 안 나잖아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한 10종목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과정에서 뭐 태조 이방원이든 여러 가지 좋았었던 주식들이 많이 무너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수주 산업들이니까는 일단 추세는 지켜보자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일단 이게 여기서 이 수급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젠가 같다고. 여기 빼서 저기다 넣고 저기 빼서 여기다 넣고. 근데 젠가 할수록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상적인 외국인 수급이 없이 들어오는데 물론 오늘은 들어왔습니다. 근데 추세적인 수급이 없이 들어오면서 다른 걸 빼가지고 여기서 하다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될까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이 1월 4일날 주식을 많이 파셨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고맙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은 어쩔 수 없이 그 차익거래든 뭐 로직에 대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연속성이 계속됐으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학주도 차장님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수급 논리로 낙폭과대 상태에서 빠른 수급의 이동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로 좀 올랐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네요. 사실은 지금 어떤 주도 섹터를 미리 찍기가 어려운 경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젠가 같은 사태 그리고
그 기관 자금이라는 외국인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조금만 들어오면 주도 좀 보여요. 근데 아직 안 보여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작년 6월 달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제가 쉬었던 6개월 동안에 그게 없었던 겁니다. 시장 수급이 들어온 게 없었던 겁니다. 계속 팔기만 했고요. 그래서 근데 올해도 그렇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기조적인 뭔가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는요. 조금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납부과대 상태에서 다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요거 좀 가는 것 같아서 들고 있으려고 했더니 또 조고 가니까 여기서 수급 받아서 이쪽으로 가고 또 그거 따라가니까 다시 또 이쪽으로 오고 이러니까 좀 이 빠른 수급의 이동을 빨리빨리 캐치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시장인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지나고 보면은 이렇게 엉뚱한 데서 이렇게 헛다리 잡고 계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화학주가 지난주 저희 방송할 때 8월 원톡 방송할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중국 리오프닝의 실제 수혜가 뭐 여행항공 뭐 저가항공 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인민들이 막 풀려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뭐 반도체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다 그게 이제 마지막 끝단으로 갈 수 있는 소비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들도 같이 지금은 미리 이제 예상을 해서 움직인 거잖아요. 낙폭이 과대한 상태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유가가 또 내려오면서부터 화학주들은 좀 바닥을 그렇죠. 치고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가 바닥이냐 바닥이 아니냐는 좀 아직까지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주가로 봤을 때 작년 연말에 쏟아져 내리면서 수급적인 공백을 조금 메꿔 나가는 그런 되돌림의 과정 속에서 빠르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오르는 과정 속에서 이쪽도 뭐 중국 관련, 뭐 올해 좀 리오프닝 관련주로 같이 좀 엮이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좀 봐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또 보는 게 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로봇 관련주 오늘도 또 올랐잖아요. 지난주 후반부터 로봇 관련주 많이 오르고 삼성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유상증자 참여하면서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부터 계속 로봇 얘기 엄청 했거든요. 인구 준다, 애기 안 난다, 임금 상승되니까 로봇으로 교체해야 된다. 기업들이 실적 때문에 결국은 로봇으로 많이 교체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번 CS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도 좀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삼성이 인수하면서부터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로봇이나 또 이번 CS에서 나왔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그런 유들 오늘 뭐 원장관이 이제 올해 안에 뭐 완전 자율주행을 이루기 위한 뭔가를 좀 발판을 마련할 것 같이 좀 말씀하시면서 관련 IT 뭐 섹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것도 그냥 경기 민감주 순환매 일환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로봇은 좀 다르다? 좀 다르죠. 매우 다르죠. 네. 로봇은 꿈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로봇 쪽 최근 제가 보고서 요약해드리자면 작년까지는 앨런 머스크가 쐈어요. 무슨 얘기를 썼냐면 인력난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네. 그래서 작년 2월, 3월부터 로봇주가 크게 쏘면서 엄청 올랐죠. 예, 그래서 제 기억에서는 아마 로봇 쏜 거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고서를 요약을 해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가긴 좀 어렵고 서비스용 로봇이 대세다라는 게 지금은 그게 현실적이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 단으로 올라오고 그쵸, 있죠. 예.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한 6개 종목 될 거예요. 근데 그 종목들을 쫙 소팅해 놓으시고 안 오른 거를 트레이딩하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네. 예,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멘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게 모멘텀이 많이 희석이 될 거예요. 희석이 된다는 게 뭐냐면 뉴스단에서만 움직이는 거가 될 겁니다. CES가 끝났으니까 일단은.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이 할 수 있는 잼 수입이라고 그러는데 그쵸, 잼 수입. 로봇 같은 경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 몇 개를 축포를 터뜨려 놨으니까는 추가적인 뉴스단을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건 뭐 내부 관계자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뉴스플로우를 살피되 내가 지금 지난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28%, 27% 왔다 갔다 하다가 상한가를 쏘는 그런 힘을 보고서 로봇주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원전 관련주를 매매할 때의 느낌으로 로봇을 원전은 계속 뉴스플로우 때문에 움직였었고 단기 뉴스에 따른 테마? 이렇게 보시는 일단은 거야? 기본적으로 로봇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쵸. 지금 예. 일단은 꿈을 먹고 예, 있죠. 그런 없으니까는 조금 있으면 1월 지금 초인데 1월 한 2월 정도까지 돼버리면은 이제 또 실적 발표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실적 관련 섹터로 좀 더 쏠릴 가능성이 커요. 네네. 상대적으로 수급 공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네네. 뉴스 플로우는 뜨겠지만은 그게 개별 종목들로 속하는 거지. 그게
CES라는 그 큰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이미 주말에 끝났기 때문에 그걸로 좀 더 가기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손절치라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난주 같이 큰 상승 변동성을 바라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 거고, 주목해야 될 점은 뭐 이족 보행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서비스용 로봇이 지금은 그나마 좀 더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는 그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쪽 싶은 거고요. 보행보다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최근에 보면 뭐 협동 로봇 뭐 맞아요. 이런 예, 것도 예. 그렇고, 이제 또 산업 때문에 무인 자동화 부분도 그렇고, 네. 또 옛날에 삼성이 또 공장 다 무인화 시켜 그렇죠. 버린다고 예,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런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오르고, 움직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나온 회사는 SPG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SPG를 저도 잘하는 회사인데 이게 실적 관련 회사잖아요. 감속기. 그런데 다른 거 보고 있으면 못 들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죠? 내 SPG 왜 안 가냐. 이건 댓글도 제가 100번은 받습니다. 사실은. 네. 로봇관 얘기할 때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꿈으로 보는 섹터와 그 꿈으로 보는 섹터와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다른 경우라 봐요. 네, 예. 맞는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로봇이 최근에 한 몇 달로만 보면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건데, 작년부터 보면은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뭐 기본 2~3배, 5배, 막 10배까지도 올라와 있으니까. 따블은 기본이고요. 네, 그때 맞습니다. 3년 전 그때는 안 쳐다봤으니까 사실은. 그쵸. 아예 그냥 안 쳐다본 주식이었고, 이제 작년 2월 달부터 시작이 된 네, 거니까는 맞아요. 그렇고요. 그런 의미로 자율주행도 비슷한 경우로 봅니다. 사실은. 네네. 일단 지금 경기 침체가 들어가서 자동차가 덜 팔릴 것 같다라는 그쵸, 게 그쵸. 지금의 컨센서스인데, 그렇죠. 여기서 기술이 발전해 자율주행으로 간다. 충분히 알아요. 알죠. 아는 경우인데 네. 지금 제 CS 나왔던 보고서를 잠깐 제가 봤는데 그냥 네네. 안 보고 말씀드릴게요. 와우 할 수 있는 혁신 아이템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CS 보고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구체화된 얘기를 한 거고, 오히려 더 중요한 점은 CE에 참가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CEO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게 오히려 더 오래 네네. 화두가 되는 거지. 네네. 그거 가지고 그 테마로서 올랐었던 종목들을 네. 지금까지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저는 그렇다. 그리고 솔직히 자율주행은 안 움직였습니다. 예. 오늘 조금 올랐나 오늘 봐요. 조금. 그쵸, 오늘 다 그쵸. 올랐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쵸. CS 원래 일반적으로 그 전에 맞아요. 많이 움직여. 지난주에도 네, 맞아요. 한 번 튀고 안 움직였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보다는 자율주행은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가는지부터 해야 되는데, 네네. 막상 지난 뉴스 보니까는 오히려 자율주행 기술은 현대차가 더 뛰어나다. 뭐 네, 이런 맞아요. 뉴스 그날 네. 하루 움직이긴 네,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금리가 높아서 그냥 차도 못 사는데 자율주행차는 아직 멀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은 기술의 혁신 갖고서 이제 시장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만들어 나가고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그것도 워낙 많이 빠지니까 이렇게 반응을 맞았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관련주들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숨고르기 뭐 생각하시고 좀 순환매 이런 부분에 좀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번 주에 금통위 있잖아요. 네. 미국도 CPI도 있잖아요. 이번에 금통위가 금리를 올리면 0.25 정도 올릴 거라고 다들 예상하잖아요. 그럼 이게 거의 금통위가 지난번부터 얘기해왔던 마지막 상단 끝이냐, 아니면 혹시라도 4%까지도 생각하고 있느냐. 뭐 요새 얘기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다들은 3.75가 끝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CPI 이번에 나오는 것도 다들 예상치는 뭐 6.56 뭐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CPI를 보고 미국이 그러면은 한 0.25 올린다라면은 미국은 뭐 끝을 한 5% 이상도 보고 있으니까 또 갭이 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올릴 사실 여력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우리 금통이랑 CPI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미리 반응한 것이냐, 아니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강하게 반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 한번. 일단 금리 예측이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시장 반응이 중요할 건데, 저는 금리 예측 맞춘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 진짜요? 네. 전 좀 잘 맞추는 편인데. 근데 그걸 맞췄다 하더라도 네. 주식도 맞춰야 되는 건데 네. 그게 더 어려워요. 네. 무슨 얘기냐면 조금 약간 비겁한 대답일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작년에 다 틀렸습니다. 작년에. 솔직히 누가 맞췄습니까? 그거를 내가 맞추고 안 맞추고의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종목의 계좌 컨디션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사실은 25bp 국내 입장에서는 그냥 예측치라면 시장에서 별로 변동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금리 결정이 중요할 때는 사실은 좀 11월 달이라고 봐요. 작년 11월 달에 네.
그때 오히려 빨리 올려라고 했습니다. 10월, 11월 달 넘어올 때. 근데 막상 올리고 나니까 외국인이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올릴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이었다는 거고, 오히려 예정된 건 해야지 되는 거고. 그때 작년 10월, 11월 달에 가장 많이 해줬던 얘기는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이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렇죠. 예. 그죠.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올려야죠. 우리 25비 해야죠. 근데 언제죠? 목요일 날 저희 저녁 10시, 10시 반인데 CPI 발표할 거예요. 미국에서. 그 6.5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주말에 미국 나스닥이 2% 이상 올랐겠죠. 그러면은 일단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크로를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종목을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러잖아요. 미리 예단하고 파는 것보다는 미리 올라 있잖아요. 지금 오늘까지 올라 있는데 그래도 어제 지난주 금요일 오늘 올라온 이틀 동안의 버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삼성전자 기준 뭐 기준으로 요 정도까지 빠지면은 그게 금리 이슈든 뭐 CPI 이슈든 빠지면 바로 잘라야겠다 생각하고 버티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미리 예단해서 만약에 환호 나와봐요. 예를 들어서 그래 버리면은 그거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저님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영업점에서는 뭐 살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4, 5%씩 올라가니까는 내일 살짝 조정받으면 2, 3% 마이너스 나오고 시작하는 그쵸.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뭐 살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 움직이고 뭐예요? 리오픈이 안 움직였습니다. 맞아. 그러면 그거를 살까? 근데 내일도 반도체 가면 어떡하지? 이거죠. 지금 대출을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정답을 박현상이가 이렇게 나와서 내일부터는 리오프닝 무조건 들어가시죠 라는 것보다는요. 내가 이미 리오프닝 들고 있으면 홀드, 그렇죠. 반도체 들고 있으면은 리오프닝 좀 들어가는 거고. 왜 시장은 그래도 25bp든 뭐 미국에서 5.75까지 얘기도 있던데 세게 그건- 나오네. 5.75는. 그거는 저 있었어요. 보면 한 4, 5월 달 정도 돼야지 한 5%대까지 내려갈 거로 그러니까 보여요. 올해 말 금리를 5.75까지 본 적이 있었죠. 금리, 예. 금리. 그러니까는 그거 가면 진짜 극약입니다. 극약. 죽어요. 5.75가. 그렇죠. 파월도 올해 예. 금리나 생각도 하지 예.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런 예측치 같은 경우 계속 변하는 거고요. 어차피 또 이제 지표가 계속 나오니까는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비관론자. 왜냐면 원래 주식이 없거든요. 네. 원래 주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내가 어느 정도 남을 수 있는 계좌 컨디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PBR 0.9배 이거 버틸 수 있잖아요. 이런 거가 있다면은 오히려 그 내가 손절 라인이든 익절 라인을 정해놓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도 이제 맞춘 적이 없다고 하는데 2번 정도 맞췄으니까 이제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일단은 지금 금리가 이번에 0.25 올라갈지 말지 그거보다는 시장의 예상치가 이미 올라간다 고기 정도다 그렇죠. 그게 참 계산하고 12월 그 인터뷰 때도 이제 네 맞아요. 연초에는 25p는 하겠다라고 했고 네. 그게 이제 고기가 거의 마지막 끝이다라고 선이다라고 했는데 얘기했으니까. 또 이제 우리 거 CPI 발표를 또 봐야죠 또 네, 우리 걸 봐야 왜냐면 되는 거고 예. 총재 발언도 또 봐야 되겠죠. 그럼요. 항상 목요일에도 바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연준 같은 경우도 항상 뭐 금리 올리고 나서 나오는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하니까 또 CPI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13일 날 우리 이제 알게 되겠죠. 밤에 11일 저희 날 시간으로 목요일 날 밤 10시 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밤에 발표하니까 그 다음 날 장에 좀 영향을 주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CPI는 계속 내려가는 수준인 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맞춰서 시장이 지금 너무 강하게 반응을 했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고 또 10일 날인가요? 파월 의장이 또 맞습니다. 스톡홀름에서 또 네. 연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또 뭔가 시그널을 주겠죠. 근데 지금 계속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너무 미리 오버해서 움직이지 마라. 이런 걸 계속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그래도 계속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얘기 보면 뭐 우크라이나도 전쟁 여름 안에는 끝날 것 같다. 그죠?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중국도 이제 이동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그 경기를 억눌렀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된다라면은 이제 지금의 침체 시그널도 최근에 바닥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최악을 벗어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니까 지금 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도 우리나라도 여기까지 딱 올린다 하니까 오늘 성장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기술주들 성장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금리 얼마나 민감한 종목들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상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
움직여야 될 때다. 이렇게 해서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 보니까. 오늘 시장을 12월에 피봇 얘기한 날 있잖아요. 네네. 그때 기억 또 거의 비슷해요. 오늘 네네. 장이. 그래서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불을 뿜었죠. 아 그러니까요. 이거 얼마나 많이 물려 계신지 몰라요. 개인 투자자분들 방송 네이버는 보시는 여기서 최소 80% 올라야 되고요. 카카오는 최소 더블 이상 가야지 됩니다. 예전에 제가 네. 보니까 카카오는 15만 원, 12만 원, 10만 원 깨질 때 사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보니까. 예,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6%씩 올랐어요. 근데 막상 저는 그 얼마에 물려 계신지를 알기 때문에 불을 뿜었습니다 하면은 놀리는 거를 알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근데- 거의 뭐 개미 눈물만큼 오르는 그렇죠. 느낌이죠.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금리가 상단 피봇이 결정되는 순간이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확실한 저점을 찍는 순간을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목요일날 CPI 기대감부터 해서 네네. 오늘 네이버 카카오로 전이가 된 것 같은데 네. 플러스 해서 오늘 홍콩의 알리바이바가 7.8%인가 8% 급등 나왔거든요. 네. 이게 뉴스 보니까는 뭐 이제 규제라든 이런 부분도 중국에서도 이제 계속 풀어주니까는 그렇죠. 계속 예, 풀어주니까. 기대감부터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으니까는 일단은 아마도 오늘 네카오의 상승은 금리 상단을 기대감도 있긴 있겠지만 중국 홍콩 시장에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네. 올랐으니까 오늘 플랫폼들이 정말 다 좋았던 다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그에 대한 반사 효과 혹은 외국인들이 카카오 안 사고 텐센트만 사야지 이런 건 또 다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플랫폼 기업들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사실 있습니다. 카카오는 뭐 사우디도 그렇고 이렇게 돈 들어오면서 지금 SM 엔터 그렇죠. 인수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외국인 투자 자금 한 1조 정도 들어오는 그 부분이 좀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엔터주 한번 다시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이수만 의장이 그 엔터 SM을 넘길까요? 이제 제 예상 밖의 일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편이고요. 네. 이거는 철저하게 오너와 매수자와의 싸움이 될 거니까는 그거는 이제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 그게 뭐 최근에 좀 약간 기폭제가 되는 흐름이긴 한데 사실 그거보다는 최근에 엔터주들의 흐름은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공연 네. 이제 막 공격적으로 시작하는 부분들 또 향후에 잘하면 중국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신인들 새로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편이잖아요. 근데 엔터주들은 사실 많이 올랐어요. 길게 보면은 그죠? 최근에 좀 조정받고 다시 오르는 편인데 차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엔터나 콘텐츠 쪽 이런 쪽들도 지금 뭐 중국과 관련도 분명히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그 기업들의 최근에 역량들이 많이 올라가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리오프닝 사이클에 맞추기보다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올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아져서 주가의 흐름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수 있다고 보실까요? 엔터를 바라보는 관점은 중국 익스포저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없죠. 예,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적죠. 사실은 부장님도 기억하시다시피 4년 전, 5년 전에 엔터 갈 때는 그때 주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쵸. 그때 기억해 보시면 중국에서 난리 났다 했을 때만 올랐어요, 엔터는. 근데 그때 한한령 이후에 엔터 회사들이 중국 익스포저를 계속 줄여왔었고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열어보니까는 앨범은 진짜 잘 팔리는 거예요, 계속. 뭐 요새 뭐 난리더라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업계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선주문 몇십만 장은 이거는 굉장한 빅히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뉴스 보니까는 20만 장, 30만 이랬네? 르세라핌이 이랬네? 뉴진스가 이랬네 하는데 몇십만 장 그거는요 정말로 음반 업계에서는 대박 오버 대박을 와 이렇게 하는 거래요. 우리 때 옛날로 따지면 정말 몇 천만 장 그렇죠. 이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선주문이 뭐 150만 장 이런 식으로 뉴스 나오는데 그거 자체가 업황이 엄청 좋다라는 얘기고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로 익스포저가 적기 때문에 어쨌든 한한령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긴 하니까는 그렇죠. 중국에서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에 대한 그걸 멀티플이 높아지는 함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그게 크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 엔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일부 작용하는 것 같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에 대한 기전은 역시 앨범 판매량 그리고 신작을 내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저 이제 뉴진스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친구들이.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원래 블랙핑크였는데 지금 옮겼거든요, 제가. 아 진짜요? 예. 남자분들은 어린 여자분들을 저 한 좋아하는 5년 만에 건가요? 옮겼습니다. 이뻐서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 그 이게 이렇게 느낌이니까 좀 그렇긴 하다. 느낌이니까 예. 그냥 아 느낌이. 느낌으로 좋으니까 아 느낌으로. 더 이상 표현하면 안 됩니다. 큰일 네, 납니다. 네. 와이프가 보고 있으니까는 안 되고요. 네. 어찌됐든 그게 엔터로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 상단을 찍었을 때 플랫폼이라든지 성장주들이 움직인다는 논리와 엔터는 대변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지금 금리 올랐을 때 엔터 되게 좋았잖아요. 여기는 경기 방어적 성격이 일단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엔터는. 올라갈 때는 또 성장도 있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비싸잖아요, 또. 맞아요. 그나마 빠져서 이제 JYP란이 맞아요. 싸지긴 네, 하긴 네, 했지만은 어찌됐든 또 주식을 봤을 때 이거랑 저랑 또 다르게 되는 거야, 항상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또 요즘 논리가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이게 경기 침체니까는 팬덤. 장난 아니던데요. 팬덤은 경기 침체에도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해요. 뭐 포켓몬빵 스티커 모으듯이 예. 그것도 한 인원수대로 사야 된다는데요? 그렇죠. 멤버 인원수대로? 그 앨범 이렇게 다 사진 다르게? 모으는 게 네. 이게 뭐 작년 하이브 전략이 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도 강한 섹터.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은 어찌 됐든 요즘 콘텐츠 좋았던 것처럼 뭐 오늘은 조금 그냥 그러긴 했지만은 그랬던 것처럼 막상 성장주라도 다 버리면 안 되고 그죠? 결국 성장하는 쪽,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쪽은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맞아요. 네. 막상 밑에서 봤을 때 하이브 올라온 거 보시면은요, 와 진짜 많이 올랐다 하잖아요. 밑에 저점대 80%거든요. 맞아요. 10만 원 찍고 18만 원 왔으니까는. 근데 투자자는 안 느끼는 겁니다. 또. 왜냐면 난 30만 원에 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되는 겁니다. 아 맞아요. 응. 위에서부터 빠진 걸 생각하면은 진짜 하이브는 진짜 장난이 아니죠. 42만 원대서부터 빠졌네요. 보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랑 별로 연동도 안 하고 뭐 성장주로서의 멀티플도 계속 받을 수가 있겠고 또 중국 리오프닝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그 플랫폼 콘텐츠 엔터는 다 묶어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최근에 보면 엔터주들도 다 자체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다 해결되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굿즈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사실은 뭐 연예인에 대해서는 BTS 말고는 크게 관심이 없었었는데 군대 갔으니까 이제. 네, 얼마 전에 하이브에서 새로 나온 그 남자 그룹 아니, 뭐더라 이름이 생각이 이제는 갈 때가 됐나 봐. 근데, 근데 예. 다 잘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내가 좋습니다. 이쪽도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쪽이구나. 대체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확실히 아티스트들이 올해 좀 새로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각 엔터사들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효과를 계속 엔터 섹터한테도 좀 발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뭐 긍정적인 관점에서 계속 봐도 크게 무방하진 않겠죠? 아까 무방하겠죠?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잘 가던 섹터가 한 3일 조정받을 때 이거 예전 같으면은 성장주가 움직이는 혹은 장이 좋은 유동성 시장에서는 이건 손절을 했어야 됐던 그런 무너짐에서 그때 잘 잡으면은 요새 시세가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잘 나오더라고요. 네, 요새 보면은 네. 리오프닝 섹터하고 지금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섹터하고 힘겨루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쪽 오르면 이쪽 빠지고 이쪽 오르면 또 이쪽 빠지고. 예전에는 그게 IT와 바이오였거든요. 한 4년 네, 전에 네. 코로나 전에는. 그래서 그게 계속 됐었어요, 사실은. 셀트 오르는 날 3점 빠지고 이랬었는데. 뭐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 근데 리오프닝도 항공, 뭐 여행 다 다르게 그렇죠. 이게 전이가 빠르게 되면서 맞아요. 움직이니까는 그 답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곳을 밑에 빠질 때 사놓는 게 난 거지. 그거를 이제 작년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리듬을 타야 된다, 주식은. 근데 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하신 말이긴 한데 지금은 리듬 잘못하면 발목이 부러집니다, 지금. 네. 그래서 리듬 타면 안 되고 어려우니까는요. 좋아하는 섹터를 좀 몇 개 정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올라갈 땐 또 다 사야 먹을 것 같고 이것도 사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사야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못 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가 지금 순환매가 빠르니까 좀 가야 될 섹터라고 생각하는 주도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그 다음 움직일 수 있는 요거 조정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종목, 좋은 섹터 조정 받을 때 저점에서 사놓고 네. 또 그것도 막히더라고요. 주도 섹터가 있으면 안 오른 2등, 3등을 또 그 다음 사놓으면 맞아요. 그 다음 날 맞아요.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까지 알고 있었던 주도주 매매의 법칙을 다 깨버린 겁니다.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약한 거 버려라. 센 거에 올라타라. 네네. 이거 했으면요. 올해 1월부터 했으면요. 계좌 그냥 마이너스 80% 났습니다. 그럴 사실은. 수 있겠네요. 예, 많이 그러면 빠진 것들이 제 아는 분도 그래요. 하다 보면 진짜 끝났다고 안 간다고 코스메카 코리아를 더 바닥에서 던지셨는데 바닥에서 거의 한 8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분은 그거 팔아놓고 2차 전지 샀는데 2차 전지 안 가.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터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옮겨 다니지 않는 게 지금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면 안 옮겨 다니는 게 지금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반도체 종목 하나가 뭐 있었는데 저는 그걸 팔아가지고 리오프닝을 사가지고 얼추절추 해가지고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오늘 그 종목이 로봇 관련주로 엮이면서 한 방에 20%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항상 바닥에서 돌아가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차라리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것도 근데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근데 조금 그런 거는 잘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가 아니고요. 네. 잘 알아도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무조건 왜냐면 가만히 있자. 예, 아니 이게 알아도 못 댐빕니다. 사실은. 어렵죠. 사실은 알아도 못. 그게 현실적일 거예요. 뭐 현금이 많은 계좌든 적은 계좌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재작년 매매를 잘했거든요. 엄청 잘했어요. 오늘 네.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 그쵸. 손님들이 멋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몇 번 해보다가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매매를 하고 수익을 득하고 나오는 게 맞지. 그거를 더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는요. 오히려 시장에서 이제 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이고 벌까지 받아야 네, 돼요. 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좀 저희 오늘 총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수는 일단 좀 많이 올라왔으니 단기적으로는 뭐 추격 모습보다는 박스권 조정의 그런 바닥 잡기를 기다리면서 주도주들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네. 부분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한 부분들, 이슈나 테마로 많이 오른 부분들은 또 일정 부분 좀 조정에 대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조정을 생각하면서 좀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주말에 뭐 CPI나 금통이 있겠지만 그 기대치도 일단 지금 많이 어느 정도 좀 녹아 있고 미국 시장도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오른 부분이 있으니 오히려 그때 발표할 때쯤에는 거꾸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일단 지금은 내일 장이 올라도요. 오늘 급등했던 섹터 일부는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장이 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정이 얕은 조정이냐 깊은 조정이냐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깊은 조정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가진 종목이 뭐 기술적으로 차트가 있거나 이렇게 좀 높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엑시트할 수 있는 시점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더 수익을 내려고 해서 안 팔아서 빠진 거죠. 그렇죠. 사실은 최근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런 앞으로 뭐 목요일이든 10일이든 일정들이 있으니까는 그 일정 대비해서 일부 뭐 현금화라든 이럴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드리신 말씀은 현금이 얼마나 있겠나 싶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오늘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물론 현금 50% 60% 있으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 존경합니다. 그렇지만은 10월 11월을 겪으면서 현금을 정말로 계속 남겨줬던 분들이 몇이나 될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금 많으신 분들은 저는 조정받을 때 매수가 맞고요. 네. 오히려 네. 그렇지만은 시장에 현금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은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야죠. 그렇죠.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해서 좀 현금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조정을 좀 대비해서 그렇죠. 그때 다시 또 재매수하는 그렇죠. 타이밍을 네. 잡기 위해서 현금을 좀 마련해 놓자. 오늘 외국인이 한 6,500억 정도 샀어요. 네. 지난주에도 많이 샀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몇 조 산 것 같긴 해요. 한 2조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1조 좀 넘는 것 같긴 네. 한데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세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그거는 아까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율 효과에 달려 있다 보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올해 1월부터 외국인이 1조 8천억 정도 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월 단위는 거의 이렇게 처음 산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핵심은 금투가 어떻게 좀 남았느냐 그 물량이
이게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니까는 네. 목요일까지 이게 또 어떻게 변수가 되겠네요. 청산이 되느냐. 네. 그러니까 장이 약하면은 금투 매도가 또 보일 거예요, 내 눈에. 네네. 장 좋을 때 안 보입니다. 그럼 오히려 금투 쪽에서 매물 나오면은 그걸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보는 건 어때요? 금투 매도가 대부분 시총 상위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총 상위줄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 조정 이용해서 해볼만 한데 막상 이거예요. 지금 삼성전 하이닉스 오늘 이제 솔직히 오늘 어제까지는 삼전 하이닉스만 올랐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네네. 현대차 미스 올랐지 오른 거 아니고요. 그렇죠. 오늘 그나마 엔솔 갑자기 탁 튀었기 때문에. 근데 네. 이게 오른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빠진다 했을 때 이거를 내가 물을 탈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2,100을 깨서 진짜 싸져서 누가 보더라도 싸게 될 종목이 싸게 보였을 때 그때 들어가. 그게 1월 2일인가 3일 고정됐었을 텐데 그것도 손이 안 나가긴 하지만 그때 아니면 대형주는 물 타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대형주는 네. 그렇다. 아 사실 좀 그래요. 지수가 지금 2,350인데 종목들은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 바닥에서부터. 네. 그죠?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2,130 갔을 때랑 이번에 2,150 왔을 때랑 종목들이 저점을 안 깬 종목들도 사실은 많았었고요. 예. 뭐 상대적으로 IT나 뭐 이런 것들은 깨긴 했었지만 상대적으로 안 깨고 견조하게 견디다가 오히려 지금 지수 튀어오르니까 더 많이 올라와서 오히려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 이게 또 지수랑 종목들이랑 상당히 좀 주가에 있어서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뭐 대형주들, 지수 관련주들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좀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강하게 외국인들 자금,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랐지만 금융 투자들의 매도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성급하게 공격적으로 뭐 쫓아가는 매매하기보다는 내가 좀 현금이 있다라면은 조금 기다려서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고 주식만 있는 분들이라면은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씩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조정을 좀 기다려 보자. 그렇죠. 예. 이게 정답인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장님 정답은 말씀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장님이 말씀을 정리한 거죠. 네, 참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이 하나 들어왔어요. 최영환 님이에요. 케어젠을 사고 싶어서 14만 6천 원에 신용으로 매수하셨어요. 하여튼. 신용으로 매수했는데 계속 떨어진대요. 오늘 같은 날에도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하락 추세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한번 시원하게 상담. 일단 피디님 저 화면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예, 보시면은 이 케어젠이거든요. 이거 이 차트를 보고 어느 차티스트가 하락 추세에 들어섰다고 하는 차티스트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락 추세는 아니고요. 문제는 고객님께서 14만 6천 원대 매수하는 게 최근 예, 고점이에요. 그렇죠. 최근 고점. 정말 거의 아, 고점이네요. 제 알고 있기로는 케어젠은 진성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리고 따로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네. 네트워킹도 엄청 많이 하시는 거의 걸로 뭐 알고 있고요. 셀트리온 주주분들이랑 비슷한 네, 느낌이더라고요. 초기 보니까.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만큼 회사를 믿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네. 12월에 조정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워낙 많이 들고 있으셔서 그거를 대주주가 안 되려면 팔으셨어야 맞아요. 됐었을 그 겁니다. 대주주 관련한 매물 네. 때문에 이거 지금 시총이 꽤 높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밸류에이션 접근하기 어려운 주식인데 디글루스테롤이라 그러죠. 맞아요. 혈당,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제, 혈당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계속 뭐 사우디든 러시아든 지금 계속 수지 계속 터지고 있죠. 나오는 거는 제가 뉴스로 보는 게 아니고 들고 있는 주주들이 저한테 알려줘요. 그래요. 더 빨리 아세요, 주주분들이. 아. 이렇게 있으시니까. 그러면은 생각보다 손은 있는 주식입니다. 손은 네네.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막 빨리 깨지기보다는요. 막상 추가적인 수주를 계속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케어진이라는 주식은 제 기준에서는요. 회사의 성장을 같이 가는 종목이에요. 네. 회사의 성장을 같이 가려면은요. 회사가 3달 만에 성장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성장을 같이 하려는 주식은 신용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럼 원금 오면 한 신용 풀까요? 풀어야죠. 무조건 풀어야죠. 네. 그리고 그때 올라가면 제약바이도 좋아졌겠죠. 더. 그럼 다른 종목 팔아가지고 떨어질 때 케어주는 매수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진짜 하시는 오늘 제약바이오 주식들도 또 뇌과 관련해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메디프론. 예. 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종목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드리고 싶지만은 그렇죠. 우리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컴플라이언스 있어서. 이슈도 있고요. 저보다 주주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한테 여쭤보시고 일단은 신용은 하면 안 된다. 원금 오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신용은 푸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회사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으니까는 네네. 그거를 같이 쫓아보시고 따라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제 주변에 뭐 이렇게 열성 주주분들도 계시고, 꽤 많습니다. 네, 예. 뭐 그렇게 해서 이걸 좀 아는데 그때 뭐 KB의 민재기 팀장님도 이거 되게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그 건강기능식품이죠. 당뇨, 혈당 조금 조절해주는 그 건강기능식품. 국내에서는 이제 약으로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FDA에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허가받은 건데 아마존에 나오는 즉시 바로바로 다 매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근데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뭐 예. 한번 들어올 때마다 한 10,000개씩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일단 사 먹더라고. 이게 약간 좀 다이어트랑 관련돼서 네, 효과 있다고 좀 알려지면서 좀 많이 매수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또 올해 또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아진다라고. 실적은 OP 마진이 50% 넘는 회사니까요. 그러니까요.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이제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저항대다 일단은. 이게 근데 막상 이게 여쭤보시는 이유가 장이 좋았을 때 빠지니까 답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올라갔으면 고민 없으셨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장이 안 좋을 때 혼자 올라왔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것도. 근데 신용 매수하신 분한테 올랐잖아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 나는 그 제일 꼭대기에 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혼나요. 네, 근데 일단 추세는 하락 추세는 아닌 걸로. 그다음에 실적은 올해 괜찮은 걸로. 그다음에 일단 신용은 매수가 오면 일단 푸는 걸로. 그리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기업의 실적 추이 이런 부분들과 성장성을 믿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바이오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약주들 바이오 주식들은 다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저도 뭐 바이오 좋아하고 많이 매매를 하지만 정말 그 기업을 속속들이 알아도 어렵고 모르면 더 어렵고 그런 게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니까 뭐 실적 보시면서 천천히 뭐 추세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탈할 흔적 없으니까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조정받았을 뿐이니까 일단은 조금 보유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조금 가져가 보시는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장님이랑 1시간 정도 달렸나요? 오늘? 저도 저희 본부가 너무 다르니까 평상시에 만나뵐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강남과 부천은 뭡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만 막 이렇게 만나 뵙다가 오늘 좀 이렇게 좀 만나 뵈서 좀 상당히 좀 뜻깊었습니다. 뭐 증권회사들이 요새 좀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힘들고 서로 막 그런 상황이긴 한데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좀 주가들이 또 올라오면 좀 숨이 좀 쉬어지고 개인적으로도 증권회사 직원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좀 개미로서 시장이 좋아지니까 좀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차장님 또 계속 나오셔서 내일도 나오시죠? 네, 내일 나오게 됐습니다. 그죠? 내일은 하창봉 대표님. 네, 하 대표님. 네, 하창봉 대표님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나오시니까 내일도 차장님이랑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늦지막까지 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